밤길 별빛 아래 속삭이던 우리 이야기 모든 순간이 소중해 영원히 함께할 서로를 꿈꿨지 차가운 겨울바람도 둘만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지 따스한 눈빛과 함께한 모든 순간 영원히 기억할 거야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마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선물 수많은 계절을 지나 서로의 곁을 지킬 거야 우리의 약속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소중한 아이들 키웠지 첫째 딸은 원장님이 되어 생명을 살리고 둘째 아들은 구글 연구원 박사 셋째는 교정 전문 의사로 세상에 기여하네 아이들의 손주까지 더해져 넘치는 사랑 완전한 가족 행복한 우리 집 우리는 평생 목사로 군인 목사와 대학교 목사 해외 대개 풍성한 식탁, 가을 국화 화분이 놓여 있고 그릭 요구르트와 해물 요리가 차려져 있음. 출연진 김성수, 사회자 정신과 의사 김 목사, 철호 형님 41년 목회 경력 가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룬 지혜로운 은퇴 목사 과거 광부 출신으로 통신으로 목사가 됨 금욕주의와 율법에 얽매여 이혼 후 홀로 살고 있음. 육 목사, 치아 염증으로 고생 중이며 최근 아내가 돌팔이 치과의사에게 치아를 5개나 뽑혀 가정에 원망이 가득함. 1단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교회 vs 가정. 김성수, 사회자 3분 목사님, 오늘 김 목사님 댁 식탁이 참 풍성합니다. 아침 일찍 마트에서 사오신 해물과 그릭 요구르트 덕분에 입이 즐겁네요. 김 목사, 하하, 아침에 서늘할 때 마트에 다녀왔지요. 우리 아내가 주는 걸 참 좋아해서 어제도 이웃들에게 방울토마토 1kg, 오이 20여 개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 목사, 참 부럽습니다. 저는 혼자 살다 보니 이런 따뜻한 가정의 온기가 사무치게 그립네요. 김성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가정으로 잡아보았습니다. 평생을 목회자로 사신 분들인데 딜레마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교회 일과 가정, 무엇이 먼저입니까? 육 목사, 솔직히 우리 세대 목사들은 교회가 무조건 먼저였지 않습니까? 교인들 챙기느라 정작 내 자식, 내 아내는 뒷전이었죠. 김 목사,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목사로서 교회 일에도 성실했지만 선택의 순간이 오면 무조건 내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교인들은 언젠가 떠나지만 가족은 끝까지 남으니까요. 예 목사, 김 목사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저는 금식기도니 금욕주의니 성경에도 없는 걸 신앙인 줄 알고 유난을 떨다가 노년에 그 예쁜 간호사 아내에게 이혼당했습니다. 김성수, 정신의학적으로 보아도 창조주가 뇌에 심어놓은 도파민과 생식 호르몬의 순리를 거스르는 억압은 결국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가톨릭의 억압된 역사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육 목사, 듣고 보니 그렇네요. 가정을 중심으로 두셨기에 김 목사님네 3남매가 그렇게 훌륭하게 자란 거군요. 김 목사,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셀럽처럼 성공했어도 여전히 가정을 중심에 두고 소박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예 목사, 저는 율법만 내세우다 아들하고도 연이 끊겼습니다. 아들이 21살 때 독일 밤 12시에 야한 TV를 본다고 제가 다가가서 따귀를 몇 대 때렸거든요. 김성수, 21살이면 성인인데 아버지의 그 폭력적인 억압이 아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겠군요. 김 목사, 예 목사님, 창조주가 주신 본성을 악으로만 매도하면 안 됩니다. 정원을 가꾸듯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지 때린다고 해결되나요? 육 목사,
참된 목회는 강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집 거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예 목사,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광부하다가 통신으로 목사가 돼서 저 혼자 쓸데없는 자부심만 컸던 겁니다. 결국 아내가 집도 연금도 다 가지고 떠났죠. 김 목사, 저는 총신대학교 7년의 군목, 대학교회, 해외 선교사까지 41년을 했지만 사랑 없는 율법주의 한국 목사들의 행태를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김성수, 결국 가장 중요한 사람은 멀리 있는 교인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내와 자녀라는 사실을 김 목사님의 삶이 증명해주고 계시네요. 육 목사, 부활의 소망 안에서 지금 이 땅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예 목사,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도 제 아내와 아들을 가장 먼저 챙기고 싶습니다. 김 목사,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지금부터라도 깨닫고 실천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그 부부간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제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2단계, 부부의 화목한 삶, 성격, 감정 변화와 애칭. 김성수,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도 바뀌지 않는 배우자의 성격,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육 목사, 아이고, 절대 못 바꿉니다. 머리 팥불이 되도록 싸워도 그 고집들은 안 꺾이더라고요. 김 목사,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심리 상태에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의 감정이 전염되거든요. 예 목사, 내 심리 상태를 바꾼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 목사, 첫째, 텐션을 높이세요. 손자 손녀들 안아줄 때 우리가 목소리 톤도 높이고 환하게 웃잖아요. 아내 앞에서도 그렇게 텐션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김성수, 아주 정확한 심리 치료법입니다. 높은 텐션과 긍정적인 감정 표현은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허물고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죠. 육 목사, 그 텐션을 유지하려면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 목사, 그래서 둘째, 함께하는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부부는 30년째 꽃 가꾸고 채소를 키우며 텃밭을 돌봅니다. 예 목사, 저는 집에 오면 혼자 금식하고 성경만 봤으니 아내와 나눌 대화가 없었던 거군요. 김 목사, 취미를 공유하면 자연스레 웃음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비법. 바로 재칭 부르기입니다. 육 목사, 늙어서 무슨 애칭입니까? 나무새스럽게. 웃음. 김 목사, 독일에서는 부부끼리 샤츠, 보물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허니라고 합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김성수, 김 목사님은 영남 사모님께 어떤 애칭을 쓰시나요? 김 목사, 저는 앞에 항상 대단해라는 감탄사를 넣습니다. 청소자라면 대단해 깔끔히, 똑똑하게 일 처리하면 대단해 똑대기, 그리고 나의 별, 나의 뮤즈라고도 부르죠. 예 목사, 와. 대단해 오드리 헵번 같은 말을 들으면 어떤 여자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김 목사, 아내도 저한테 문제를 잘 고쳐주면 해결사님, 맥가이버, 나의 상남자, 슈퍼맨이라고 불러줍니다. 김성수, 긍정적인 라벨링, 레이블링, 효과네요. 좋은 별명을 지어주면 사람은 그 별명에 걸맞은 훌륭한 모습으로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육 목사, 당장 오늘 집에 가서 아내한테 대단해 똑대기라고 해봐야겠습니다. 김 목사, 하하, 환경에 맞춰서 칭찬과 별명을 섞어 쓰시면 부부 사이가 신혼처럼 뜨거워질 겁니다. 육 목사, 아유, 근데 제가 텐션을 높이려 해도 요새 이가 시리고 염증이 심해서 영 웃음이 안 나옵니다. 3단계, 기적의 치아 건강 강해, 시린 이 극복 비법. 김성수, 육 목사님 얼굴이 아까부터 안 좋으시더니 치아가 불편하셨군요. 육 목사, 네, 염증이 심합니다. 제 아내는 돌팔이 여의사한테 걸려서 생리를 5개나 빼버렸어요. 임플란트 할 돈도 없는데
발음 센다고 매일 저를 원망합니다. 예 목사, 그거 참 큰일이네요. 육 목사님도 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 목사, 절대 안 됩니다. 실력 없는 의사들이나 남의 치아라고 쉽게 빼버리지. 치아 및 뼈가 녹기 전에 잘 치료하는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딸과 아들이 병원장이라 제가 아주 잘 알지요. 김성수, 김 목사님 부부는 두 분 다 치아가 너무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그 연세의 비결이 뭔가요? 김 목사, 한국 치과 의사들이 제일 고마워하는 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마른 오징어 다리, 명태포, 딱딱한 누룽지입니다. 육 목사, 그게 치과 의사들한테 왜 고마운 일입니까? 김 목사, 질기고 딱딱한 걸 씹으면 치아에 금이 가고 단백질 찌꺼기가 어금니 사이에 끼어서 안 빠집니다. 거기에 나쁜 균이 달라붙어 뿌리까지 염증을 일으키니 치과 문턱이 닳는 거죠. 예 목사, 듣고 보니 무섭네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그 무서운 염증을 막을 수 있습니까? 치법을 잘 들으세요. 첫째, 아침 식후에는 치약을 쓰지 말고 뚜껑에 따라 놓은 보라색 무알코올 가글로만 1분간 칫솔질을 합니다. 육 목사, 치약을 안 쓴다고요? 양치는 치약 맛 아닙니까? 김 목사, 식사 직후에는 음식 때문에 치아가 약해진 상태라 바로 치약을 쓰면 상아질이 다 닳아버립니다. 점심 식후에도 마찬가지로 치약 없이 가글로만 칫솔질합니다. 김성수, 그래서 독일에서 알코올이 든 파란색 가글 대신 꼭 무알코올 보라색 가글을 쓰시는 거군요. 김 목사, 정확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저녁 식후. 이때는 밤새 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치약으로 칫솔질 후 물로 헹궈냅니다. 육 목사, 그 다음이 중요한 비법이겠군요. 김 목사, 맞습니다. 화장실에서 돋보기 안경을 쓰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뚜껑에 담아둔 보라색 가글에게 기역자 치간 칫솔을 콕 찍어냅니다. 예 목사, 돋보기로 보면서 기역자 치간 칫솔로 어금니 깊숙한 곳까지 찌꺼기를 정밀하게 빼내는 거군요. 김 목사, 그렇습니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빼낸 뒤 남은 보라색 가글액으로 30초 정도 헹구고 다시 물로 헹구면 끝입니다. 김성수, 정말 완벽한 멸균 루틴이네요. 시려서 아이스크림도 못 먹던 분들이 이 방법으로 3에서 4일 만에 다 나으셨다고요? 김 목사, 네. 이렇게만 관리하면 치과 갈 일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예쁜 애칭 불러주시고 이 꼼꼼한 치아 관리법으로 같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텐션 높이며 사시길 바랍니다.